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앞으로는 엄마 곁에서 정말 잘할게요.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잘못했다고? 대구가, 너도 알고 있잖아.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했는지 말이다. 나는 이제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 오늘은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는 한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75세 홍은희 님이십니다. 대구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 하나를 바라보며 온갖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그 아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결국에는 깊은 상처로 남게 된 이야기입니다. 홍은희 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까요? 누군가에게는 자랑스러울 법한 아들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큰 아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렇게 깨지기 쉽다는 것이 너무나도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홍은희 님께서 직접 편지로 전해주신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늦둥이 아들을 낳고 키우셨던 지난 날들,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해 성공적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가 되었을 때의 자랑스러움, 그리고 며느리를 맞이하며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설렘까지. 하지만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부모님이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부모님을 잃고 나면 그때 가서야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겠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랑과 상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께도 어떤 울림을 전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소중한 사연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 홍은희 님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홍은희 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모든 부모가 그렇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고 또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요. 오늘은 그 마음이 얼마나 위대하고도 애틋할 수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얼마나 외로울 수 있는지 느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홍은희 씨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은희 씨는 올해로 75세입니다. 대구에서 혼자 조용히 살아가고 계세요. 4년 전 남편분과 사별하셨습니다. 남편분은 아주 든든한 동반자셨다고 해요. 비록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소박한 행복을 나누던 부부였죠. 사연의 시작은 이 부부가 늦둥이 아들을 얻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홍은희 씨는 늦둥이 아들 김대국을 얻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부부는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다고 해요. 매달 희망을 품고 기다리다 끝내 실망해야 했던 날들이 몇 년이었는지 셀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마치 하늘이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이 하나 낳을 수 없을까?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기적처럼 바뀌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46, 이미 기대를 내려놓으려 했던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홍은희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의 감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해요.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도 말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키자고 다짐했죠. 그렇게 태어난 김대국은 부모님에게 말 그대로 보물이었습니다. 대국이가 울면 부모님도 울고 대국이가 웃으면 부모님도 웃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크게 넓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바람을 담아붙인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벅찬 기쁨을 떠올리며 홍은희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내 손에 쥐어진 대국이가 얼마나 작고 소중했는지 몰라요. 아이를 보자마자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날부터 제 삶은 온전히 대국이의 것이었어요. 그렇게 홍은희 씨는 아들 대국이의 성장에 온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작은 건물 관리 일을 하던 남편분과 함께 늦은 밤까지 일하며 생계를 꾸리면서도 아들의 공부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죠. 학용품 하나, 학원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매달 꼼꼼히 가계부를 적으셨다고 합니다. 대국이는 그런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듯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홍은희 씨 아들 참 잘 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국이가 국립대에 합격했을 때는 마치 온 동네 잔치라도 열린 것처럼 축하가 이어졌죠. 그날 밤 홍은희 씨는 대국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이제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 것도, 이 아이가 나를 선택해 준 것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 대국이는 국립대 진학 후 사법고시를 패스하며 검사가 되었습니다. 홍은희 씨 부부는 그 소식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죠. 이웃들에게 자랑하기도 했고요. 물론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대국이의 결혼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은 멋진 서울 아가씨를 만나 결혼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둘이 힘을 모아 경기도에 괜찮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홍은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대국이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라고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아무것도 보태주지 못한 것이 늘 미안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대국이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둘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다만 은지와 대국이가 잘 지내기만을 바랐죠. 그렇게 며느리 차은지 씨가 가족이 되었고 아들은 독립된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홍은희 씨는 점차 며느리와의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차은지 씨는 서울 출신의 세련된 아가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당찬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홍은희 씨는 며느리의 태도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결혼 초반에는 젊은 사람들이 시댁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는 시댁 어른들께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고 명절에 얼굴을 비춰도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은혜 씨 부부는 결혼할 때 재산을 보태주지 못했으니 우리도 할 말이 없다며 애써 이해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해한다는 마음 뒤에는 서운함이 점점 깊어져 갔죠. 저희가 잘못한 건가 싶었어요. 은지에게 더 잘해줘야 했나? 아니면 대국이를 더 단단히 잡아야 했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이 자꾸 헛헛해지는 거예요. 그 서운함은 아들 대국이와의 대화에서도 자주 느껴졌습니다. 특히 결혼 후 5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을 때 홍은희 씨는 직접 묻기 어려운 마음을 억누르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국아, 손주 소식은 없니? 엄마, 은지가 아이를 안 갖고 싶대요. 우리 둘이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들은 홍은희 씨는
머릿속이 하얘지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평생 꿈이었던 손주를 보는 소망이 이렇게 단번에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그 중요한 결정을 자신에게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아이에게 난 그냥 옛날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래도 속으로는 내가 뭘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참고 넘겼어요. 이제 와서 손주를 고집한다고 그 아이들이 행복해질 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외로워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세상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순간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일 겁니다. 홍은희 씨는 몇 달 전부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증상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점점 심해지는 통증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를 받고 나온 날 의사의 표정은 너무나도 무거웠다고 해요. 홍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암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홍은희 씨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멍해지셨다고 합니다. 의사가 설명하는 목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아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저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싶었죠.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홍은희 씨는 몇 번이고 자신을 다독였다고 합니다. 괜찮다, 아직 괜찮을 거야 라고요. 하지만 복도를 빠져나가 병원 밖에 서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 달랐을까? 그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이렇게 무섭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아무도 없구나. 정말 아무도. 홍은희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참을 남편 생각에 잠기셨다고 합니다. 4년 전 사별한 남편은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다고 해요. 남편과 함께였다면 이런 순간에 손을 꼭 잡고 의지가 되었을 텐데 지금은 손을 내밀 곳조차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러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처음으로 왜 나만 남겨두고 갔냐고 원망했어요. 그리움과 서운함이 뒤섞여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남편을 떠올리며 걸어가던 홍은희 씨는 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셨다고 합니다. 아들 대국이와는 결혼으로 점점 멀어진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이런 순간에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들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 대국이한테 연락을 해보자. 오랜만에 아들 얼굴이라도 보면 조금 나아지겠지.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 마음을 알면 달려와 주겠지. 이 생각이 들자 홍은희 씨의 마음 한구석에 작지만 희미한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의 다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짧게나마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었죠. 그날 아들을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무작정 그 아이 집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어쩌면 그게 제게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이었는지도 몰라요. 자식은 부모의 가장 큰 자랑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을 믿고 의지하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은 결국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홍은희 씨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구가 엄마야.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내 얼굴 좀 보면 안 될까? 오늘 밤에 내가 서울로 올라가도 될까? 잠시의 침묵 끝에 들려온 아들의 대답은 무미건조했습니다. 갑자기요? 알겠어요. 오세요. 그 대답에서 느껴진 망설임과 당혹감에 홍은희 씨는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아들의 허락을 받은 것이 어딘가 싶어 애써 위안 삼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갑자기 찾아가니 놀라긴 했겠지. 그래도 내가 힘들어 이러는 걸 알면 따뜻하게 맞아줄 거야. 아무리 은지가 조금 냉정해도 태국이는 엄마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문을 열고 마주한 며느리의 얼굴은 그녀의 기대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며느리 차은지는 문을 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곤란한데요. 오늘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집에서 지내시긴 어렵겠어요. 근처에 깔끔한 모텔을 잡아드릴게요. 순간 홍은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텔이라니요? 갑자기 찾아온 자신의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가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던 그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삼켰습니다.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으니 이 아이들도 당황했겠지. 내가 괜히 신세지는 것 같아 미안하다 생각하자. 그날 저녁 아들은 바쁘다며 자정해야 집에 돌아오겠다는 연락을 해왔고 홍은희 씨는 며느리와 둘이 동네 식당에서 서먹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며느리는 내내 무표정으로 식사에만 집중하며 홍은희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으러 나간 며느리는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든 홍은희 씨는 며느리를 찾으러 나갔고 그때 들려온 며느리의 대화 내용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짜증나 죽겠어. 노망이 난 것 같아. 빨리 제주도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우리 특급 호텔 예약해놨잖아. 홍은희 씨는 순간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내용도 들려왔습니다. 대국 씨도 엄청 놀랐다고 하더라고. 안 그래도 야근인데 짜증난다고 난리야. 평소에 알아서 연락 좀 드리지. 내가 봐도 진짜 너무하긴 해. 그 순간 홍은희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자신의 삶이 단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어떻게 아들마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갔는데도 이 아이들은 나를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구나.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구나. 식당에서 모텔로 돌아오는 길, 홍은희 씨는 속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바라볼 것도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와 행동은 이미 여러 번 상처로 남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픔이 아들의 태도와 함께 복합적으로 밀려왔기 때문이었죠. 방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며느리가 잡아주었다는 모텔 예약을 취소하겠다며 짐을 챙겼습니다. 캐리어에 지퍼를 닫는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호텔 취소해라. 나는 집으로 내려간다.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란 듯 멍하니 서 있었지만 홍은희 씨는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모든 순간들이 무색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단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홍은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갑작스러웠지. 내가 너무 경솔했지. 그 애들도 자기들 생활이 있을 텐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왜 나는 참을 수가 없을까? 하지만 이내 그 자책은 억울함과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먼 길을 올라왔겠나. 며느리가 날 모른 척하는 건 그렇다 쳐도 태국이가 내 아들인데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니 불빛이 번지며 세상이 흐려졌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달랐을까? 당신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지는 않았겠지. 당신은 나를 늘 지켜줬잖아. 그런데 이제는 당신도 없고 내 편도 없고 나를 위하는 사람도 없고. 그녀는 택시비를 내고 기차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라 역 안은 조용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더욱 자신의 외로움을 절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차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홍은희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모든 걸 줬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외면받아야 하는 걸까? 그녀는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꾹 누르며 울음을 삼키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억울함과 서러움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시간들,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아끼고 또 아끼던 날들, 국립대에 합격한 날의 기쁨과 감격, 검사 임용 소식을 듣고 울었던 날. 모든 기억이 너무도 생생했지만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지금 이 기차 안에서 혼자 울고 있는 자신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미운 것도 미운 거지만 급히 찾아온 엄마를 이렇게 무정하게 대하는 아들은 또 얼마나 미운지 아니, 내가 그 아이를 너무 믿은 게 잘못인가?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친 게 잘못이었나? 내 인생은 도대체 뭐였을까? 그녀는 한동안 기차 창밖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떨구며 그렇게 자신이 겪은 모든 상처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 그 마음속 깊은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홍은희 씨는 다시 집으로 내려가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더는 기대하지 말자. 더는 바라지 말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는 건 이런 상처뿐이잖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날로 모든 정이 끊어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와 결심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는 아직 그녀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란 결국 서로를 바라보며 채워가는 것이 아닐까요? 며느리와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큰 충격을 받은 홍은희 씨는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간 앓아누우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 상태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셨죠. 그러는 동안 한 번쯤은 아들이 전화를 해서 어머니의 상태를 물어줄 거라고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전화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형식적인 대화였죠. 엄마, 잘 내려가셨어요? 갑자기 왜 오셨다 가셨어요? 그저 이유를 묻는 짧은 말뿐이었고 목소리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이나 관심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전화가 끝나고 나서 홍은희 씨는 고요히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런 말을 삼키셨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내 자식이 맞나? 내가 이렇게까지 아프고 힘들어서 간절히 얼굴 한번 보려고 올라갔는데 그걸 이렇게 무심하게 받아들이다니. 내가 어디까지 이 아이를 용서하고 품어야 하는 걸까? 그렇게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진 채로 누워있던 어느 날 홍은희 씨는 문득 남편이 남겨주고 간 상가 건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상가는 홍은희 씨 부부가 평생 함께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그곳에서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죠. 말년에는 자식이 없던 상가 주인이 오랜 세월 동안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줘서 고맙다며 건물을 남편에게 증여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남편의 땀이 스며든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은희 씨는 그 상가가 당연히 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마음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건물을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 고마워할까? 아니면 이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 마지막 마음마저 짓밟아 버릴까? 아니, 이 아이들은 이 상가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겠지. 그 생각이 들자 홍은희 씨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남편의 유산을 아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워서 한숨만 쉬고 있는 자신이 점점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마음의 병으로 큰일 나겠다고 생각한 그녀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그녀는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나선 길에서 마주한 봄의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조차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진 못했죠. 그러다 그녀는 우연히 놀이터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몇몇 아이들이 모여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철봉에 매달려 장난을 치는 아이들, 미끄럼틀을 타고 깔깔 웃는 아이들, 서로 쫓고 쫓기며 웃음을 터뜨리는 아이들. 그 모습을 본 홍은희 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홍은희 씨는 문득 자신이 결혼 후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손주를 키우는 기쁨을 떠올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딩크족을 선언하며 손주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말했을 때 느꼈던 서운함이 다시금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서운함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손주를 보지 못한 서운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아들 내외에 대한 실망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놀이터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유산을 이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건 옳지 않아. 내가 이렇게까지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또 이걸 당연히 물려주겠다고 한다면 그건 남편의 뜻마저 모욕하는 일이야. 차라리 이 유산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녀는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유산은 내 치료비로 넉넉히 쓰고 남은 돈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자. 그게 더 옳은 길일 거야. 남편도 그 결정을 응원해 줄 거야. 그 결심을 내린 순간 홍은희 씨는 마음속에서 묵직하게 억눌리던 감정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의 유산으로 치료비 걱정 없이 병원을 다닐 수 있게 된 홍은희 씨는 차츰 마음을 다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산이 없었다면 치료를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이 더 깊어졌다고 해요. 이 돈으로라도 나를 지켜야겠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니까 나를 위해 쓰는 게 맞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시작된 대학병원 생활. 홍은혜 씨는 큰 수술을 앞두고 1인실에 입원하며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선택한 길이 과연 옳았는지 자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두 사람의 얼굴에서 홍은희 씨는 반가움보다는
어색함을 먼저 느꼈다고 해요. 엄마, 많이 아프셨어요? 이렇게 큰 병이면 미리 말씀이라도 하시지. 죄송해요. 저희가 신경을 많이 못 써드려서.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담겨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역시 처음엔 울컥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금세 병실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병실의 크기와 간병인의 움직임에 오래 머물렀죠. 홍은희 씨는 두 사람이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 금세 눈치챘습니다. 자신이 좋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며 남편의 유산을 눈치챈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아, 이제야 이 아이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를 알겠구나. 이건 관심도 걱정도 아니야. 이 아이들은 지금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궁금한 거지. 참, 이게 내 자식과 며느리라는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홍은희 씨도 혹시 두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병을 걱정해서 오는 게 아닐까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간병인은 왜 두셨어요? 저희가 간병해 드릴게요. 가족이 간병하는 게 더 마음 편하시지 않겠어요? 어머님, 저희가 간병하면서 옆에 있으면 더 좋으실 거예요. 병원비도 아끼고요. 두 사람은 간병인을 자르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며 홍은희 씨 곁에서 간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홍은희 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됐다. 간병인이 더 편하다. 너희는 바쁜 일이나 보거라. 아들의 얼굴은 그 말을 듣고 굳어졌고 며느리의 표정에는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찾아왔습니다. 간병 이야기는 물론 홍은희 씨의 건강 상태와 병원비를 끊임없이 물어보며 그녀의 속을 떠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사실 2달 전 수술 일정을 잡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은 며칠 동안 한 가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실망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지 오래였지만 그녀는 그 감정과 별개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홍은희 씨는 남편이 남긴 유산,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온 노후 자금, 그리고 병원비로 남은 금액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작성하고 남은 재산을 모두 기부하는 절차를 하나씩 밟아나갔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재산은 모두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남편이 이 결정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니 꼭 그 뜻대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작성하며 한참 동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게 될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상관없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했습니다. 홍은혜 씨는 유언장 작업을 마무리한 뒤 유산이 가게 될 동네의 어린이 재단을 한 차례 방문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아들에게 전해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실로 찾아온 아들은 다급한 얼굴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혹시 동네 어린이 재단에 다녀오셨어요? 거기서 엄마 얘기를 들었어요. 대체 왜 거길 갔어요? 홍은희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더는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거기 다녀왔다. 내가 가진 돈은 이제 거기로 갈 거다. 너희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을 생각이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힌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울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세요? 저희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그 질문에 홍은희 씨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잘못했냐고? 대구가, 너도 알고 있잖아.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했는지 말이다. 나는 이제 너희를 믿지 않는다. 그 대화는 아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며칠 후 며느리와 함께 병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문을 열자마자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엄마 곁에서 정말 잘할게요.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장면을 보고도 홍은희 씨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진심이 아니야. 이 아이들이 갑자기 변했다고 믿을 수는 없어. 내가 가진 것을 보고 이렇게 구는 거겠지. 결국 마음속에 남은 건 탐욕뿐이라는 걸 알고 있어. 홍은희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렇게 몇 번이고 병실을 찾아와 눈물로 사죄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끝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홍은희 씨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병실을 찾으며 간병인을 대신하겠다고 나서기도 하고 식사를 챙기며 보살피려 애썼습니다. 엄마, 저희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어머님, 이렇게 계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안 편해요. 빨리 나으셔야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할게요. 그들의 말은 겉으로만 보면 정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홍은희 씨는 그들의 진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홍은희 씨는 수술과 치료를 받으며 고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이후 몇 차례의 작은 수술과 항암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녀를 돌보려 했습니다. 엄마, 치료 끝나고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며칠이라도 저희가 직접 보살펴 드릴게요. 어머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올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정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아들 내외가 노력하는 척해도 그녀는 그들의 행동이 자신의 진심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놓치지 않기 위한 계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홍은희 씨는 힘든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그 결정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택을 통해 다시는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해요. 나는 이제 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가진 걸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으니 내 남은 삶은 더 이상 후회가 없을 거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복잡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때로는 당연히 여기고 그들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늘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모님도 우리처럼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이고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도 자신이 부모님께 조금 더 진심을 다할 수 있었던 순간들을 떠올리셨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며 살았던 적은 없었나요? 홍은희 씨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선택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을지는 오롯이 그녀만이 알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연을 통해 한 번쯤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야기를 끝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홍은희 씨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혹은 그녀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진솔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